상월선언 천막결사 동참대중이 기획한 불교 7대 성지 만행결사가 오는 11월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예비순례가 다음 달 27일부터 일주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구례 화엄사가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화엄법회에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법상에 올랐습니다. 법륜 스님은 평화를 넘어 미래 시대적 과제인 통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0년 7개 지역단으로 출발한 조계종 포교사단이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 기금 5,900여만 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교의 선을 창조적 추상으로 담아내며 현대 미술의 커다란 족적을 남긴 지용 박봉수 화백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수묵 방가사유상과 만물소생의 길을 모색한 문자 예술 등을 선보였습니다. 치악산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개관 17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각국의 문자도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문자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 음식점 바로공양이 여름철 신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무더운 열기를 식히고 기운을 북돋우는 사찰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상월선언 동참대중이 기획한 불교 7대 성지 만행결사가 오늘 11월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예비순례가 다음 달 27일부터 일주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만행결사 첫 회의 내용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겨울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며 수행문화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상월선언. 3개월간의 풍찬노숙 동안거로 수행의 가치를 널리 알린 상월선언 동참대중이 오는 11월 인도 만행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한 사르나트를 시작으로 부다가야, 라지기르,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쉬라바스티까지 7대 성지 1080km를 걷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순례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27일부터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일주일간 예행연습에 들어갑니다. 봉은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총도감 호산스님, 지객 원명스님은 지난 9일 봉은사에서 회의를 열고 만행결사 예행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30명 대중이 1시간에 얼마씩 걸을 수 있는지, 과연 10시간에 30km를 걸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계산도 일주일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리허설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행 연습 일과는 인도 만행결사와 같습니다. 오전 3시 30분 하루 일과를 시작해 10시간가량 걷고 오후 5시 걷기를 마무리합니다. 아침과 점심 공양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저녁 공양 후에는 한두 시간 강의를 듣거나 대중공사를 진행합니다. 강의와 대중공사의 구체적인 주제는 예행 연습을 하며 정할 계획입니다. 예비순례 결정 기간은 7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련을 하기로 했고요. 스스로도 한번 체력도 테스트하고 건기도 테스트하고 또 긴 만행결사에 내가 이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도 한번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인도 만행결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종식돼야 합니다. 상월선언 동참대중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인도 만행결사를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았다면 억지 부리고 갈 일이 아니고 1년 자동 연기해서 내년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좀 이해들 해주시고 금년 11월까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들을 이렇게 하십시오. 인도 만행결사는 30여 명 규모로 진행되며 지객 원명 스님은 이달 말까지 참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구례 화엄사가 매달 대덕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자리인 화엄법회에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법상에 올랐습니다. 법륜 스님은 평화를 넘어 미래의 시대적 과제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리산 천년고찰 화엄사 화엄한 법당에 오랜만에 불자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불자들의 발길이 예전만 못하게 줄었지만 법륜 스님이 화엄사에서 법문한다는 소식에 평일임에도 전국에서 구름 인파가 모였습니다. 네, 강주에 사는데요. 법륜 스님께서 증문 직설을 하신다고 그래서 들어보려고 왔는데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합니다. 불교세가 약한 전라도에서 주지 덕문 스님이 원력을 세우고 매달 대덕 스님을 초청해 직접 법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지 벌써 2년. 화엄법회는 이제 이 지역 불자들에게 부처님 마음으로 살기 위한 지혜를 얻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마음이 많이 외롭고 힘들고 또 가라앉은 이 시기에 법륜스님의 청년법을 잘 들으셔서 위안을 삼고 또 앞으로 나아갈 지표로 삼아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수행을 통해 현재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 사실로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워야 부처님처럼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부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밖에서 보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지금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뭐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강도가 쫓아옵니다. 호랑이 잡아줘, 강도 잡아줘야 돼요? 아니에요. 흔들어 깨우면 돼요. 법문에 이어 법륜 스님의 인기 프로그램 증문즉설 순서도 이어져 참석한 불자들의 고민 해결과 우리 시대 과제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북한의 자원과 땅과 인건비를 갖고 가격을 맞추고 그거를 한국이 보증을 씁니다. 한국의 신뢰와 기술과 자본이 결합을 한다면 이거는 어쩌면 나는 천년 만에 우리에게 온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날 봉행된 화엄사 화엄법회는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8일 전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7월 4일 토요일 화엄원에서 열리게 될 화엄법회는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스님이 초청법사로 나서 불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 2000년 7개 지역단 수천 명의 포교사들로 출발한 조계종 포교사단이 어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포교사단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기금 5,900여만 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7번째로 봉행되는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 코로나19로 3월에서 6월로 연기해 법회를 봉행하고 참석자 인원도 제한을 뒀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포교사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포교 현장에서 애써온 공로자들에게 총무원장상과 포교원장상 등이 수여됐고 10년 이상 근속한 포교사들을 위한 격려의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포교사들은 신바람 나는 포교를 강조하며 수행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포교사가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자세한 답변은 출입기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남은 동안 포교 활동에 더 전진하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도 참석해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한 포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스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포교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포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포교사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포교사라는 긍지를 가지고 시대와 교단이 요구하는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행 정진력을 더욱 배가하여 나와 가족, 이웃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불국토 건설에 앞장섭시다. 포교사 법의 여러분, 선배님들의 땀과 정성으로 이뤄놓은 포교사단의 전통을 이어받아 신바람나는 포교사 활동을 하는 포교사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이날 방창덕 포교사단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 불사 기금도 전달했습니다.
또 원행 스님에게 바로 저금통 전달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불국토 건설을 위한 포교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현대미술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지홍 박봉수 화백은 불교의 선을 창조적 추상으로 담아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수묵 방가사유상과 만물소생의 길을 모색한 문자 예술 등 대가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푸른 이끼를 연상케 하는 배경 위에 측면으로 앉아있는 반가사유상이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투박한 듯 섬세한 필치가 엿보이고 입체감이 돋보이는 불화 속에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기운도 느껴집니다. 마지의 유체로 완성된 청태 반가사유상. 서울 금산갤러리가 현대미술의 독자적 화풍을 추구한 지홍 박봉수 화백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구도의 흔적을 주제로 열린 전시는 수묵과 문자 추상의 선구적 위치에 있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불멸의 작가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불상들, 방가상들 이런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거기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작품을 구현해내시고 사찰에 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작품 활동하셨습니다. 전시장은 불교의 선으로 귀결되는 박화백의 철학과 함께 장르를 넘나들었던 예술인의 혼으로 가득합니다. 특유의 필력과 생동감 넘치는 기법이 인상적인 수묵 반가상을 비롯해 수채화 유화 등을 사용하며 심오한 세계를 일러주는 추상적 불화 등 작가의 정신과 고민이 새로운 미술 안에 담겼습니다. 특히 불교의 고장인 경주에서 태어나 해방 직후 금강산과 전국 사찰을 탐방하며 작업에 몰두한 이력은 단순한 미적 감각을 넘어 부처님 가르침과 본인의 자화상을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평소에 그분의 성품, 인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방가상처럼 늘 명상에 젖어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니까 결국 이 방가상이라는 것은 박지홍 화백의 자화성이 아닌가. 불어와 함께 문자 양식의 미술도 감상할 수 있는데 강물을 마주했던 순간을 바탕으로 만물의 흐름과 이치를 담은 금장천과의 대화와 콜라주, 석영 등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같은 추상회화는 어느 곳에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특유의 실험 정신과 본인의 예술을 수행과 끊임없이 일치시켰던 불교 사상이 담겨 의미를 더합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이 예전에 화선불이, 화선 일미의 경지에 이런 분이 바로 지홍 박봉수 화백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림 그린 것과 도를 행하는 것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무기교의 대담함과 생명력 넘치는 필체로 불교의 선을 모색한 박봉수 화백. 구도의 흔적 회고전은 오는 27일까지 서울 금산갤러리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이 개관 17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각국의 문자도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문자의 시각적 표현을 더한 문자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소식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판에 다양한 글자들과 그림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목판으로 찍어낸 판화들은 디자인과 완성도가 직접 그린 그림보다 뛰어납니다. 문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문자도는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글자에 그 글자와 관련한 고사의 내용을 그려넣어 시각적 효과를 더한 그림입니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이 개관 17주년을 맞아 판화로 보는 민화 두 번째 특별전으로 동아시아 문자도 관련 목판화와 판목 등 유물 70여 점을 공개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문자도 목판화와 판목을 최초 공개하며 특히 한선학 고판화 박물관장이 인사동에서 직접 구한 한국의 문자도 희귀 판목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로 이제 육필 문자도가 많았지만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생각보다도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로 된 문자도가 꽤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눈여겨 본다면은 이 문자로 그게 하나로 된 그 문자도나 민화들도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고판화 박물관이 그동안 모은 수집품 6천여 점 중 문자도와 관련된 동아시아 4개국의 문자도 판화를 비롯해 문자도를 찍었던 판목을 중심으로 선별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올해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입니다.
육필과 차별되는 판화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 덕분에 일본에서는 불법 홍포의 목적으로 판화 문자도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판화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제성입니다. 복제예술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점을 이번에 기회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자도이지만 동아시아 각 국가마다 보편성과 함께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의 판화 문자도는 색을 간단하게 쓰거나 검은 먹만으로 그린 흑백 목판화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중국은 흑백뿐 아니라 화려한 다색 목판화도 많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본은 불교 판화 문자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미타불이나 부동명왕의 형상을 글자와 결합해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작품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문자도 판화 특별전을 통해 동아시아인들의 문자 그림으로 집안을 장식하였던 생활예술의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인들의 보편성과 차별성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조형성과 디자인성이 뛰어난 문자도의 창의성을 현대 생활예술에 접목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번에 특별전을 열게 된 기획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뛰어난 디자인성과 대중성으로 서민 생활예술의 한 축을 담당했던 문자도 판화 특별전,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문자도의 세계는 7월 31일까지 고판화박물관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 음식점 바르공양이 여름철 신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무더운 열기를 식히고 기운을 북돋우는 사찰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했는데요. 바르공양의 여름철 신메뉴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운 열기를 식히는 동시에 기운을 북돋우는 음식은 없을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 바르공양이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새로운 여름 메뉴를 내놨습니다. 이번 여름 메뉴는 몸에 과한 열을 내려주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더운 날 지친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올해가 아마 그 최악의 더운 해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더운 여름을 좀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박을 이용해서 뭐 겨자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지를 구워서 같이 이렇게 양념장에 같이 먹는다든지 해서 여름에 충분하게 미네랄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그렇게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올해는 하지감자 양배추 마리를 처음으로 선보이고 가지구이와 참나물 양념장, 여름 채소찜, 수박 겨자즙 등으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공양의 꾸준한 인기 메뉴인 모듬버섯 강정과 오이 용심이 미역국, 여름 채소를 활용한 모듬전, 새콤한 참외무침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넣은 냉면과 향긋한 들기름으로 버무린 메밀국수, 깔끔한 맛이 일품인 사찰 만두를 더했습니다. 바르공양은 최근 면역력 강화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름철 입맛과 건강을 함께 챙겨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채소를 이제 볶아서 감자를 갈아서 좀 약간 두부와 같이 내는 요리가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여름 채소를 이제 짜투리 채소들 남는 거 이렇게 다 조금 잘게 다져서 같이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지만 사찰 음식의 이제 정신 같은 거를 이제 좀 그 메뉴에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공양은 제철 채소로 계절마다 메뉴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한국 사찰 음식의 원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공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예약 등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 해 성폭력 사건이 2만 5천여 건, 치매 어르신 실종 사건도 만여 건이 넘습니다. 지자체의 통합관제와 연계돼 위급 상황에서 쉽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자 스타트업 기업인 이노첼, 하경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링 홀더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의 핸드폰에 발신자의 위치 정보와 현장 상황이 녹음된 음성 메시지가 담긴 위급 문자가 전달됩니다. 위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는 112를 포함해 5명까지 전달됩니다. 발신자가 이동하면 5분 간격으로 5차례에 걸쳐 변경된 위치 정보가 재전송됩니다.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성추행, 치매 환자 실종과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 등 사회 안전망의 우려가 커지면서 자신을 지키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어린이, 노인들 분들한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호출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런 위급 상황 시에 특히 여성분들 최근에는 좀 이런 긴급 호출에 대한 니즈들이 갑자기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좀 다시 많이 부각되기 시작됐습니다. 블루투스나 근거리 무선 통신을 사용해야 하는 일반 호신 기기와 달리 복잡한 통신 설정 절차 없이 스마트폰에 부착하고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터치 소리는 초소형 초음파 통신 모듈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터치 소리는 직관적인 비상 버튼과 3년간 배터리 교체나 충전도 필요 없어 편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스마트폰에 무슨 전원 버튼을 빠르게 3번 누른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넣어서도 판매를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위급 상황인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으시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직관적이다라는 것. 위험할 때는 그냥 터치 소리를 누르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아동이나 취약계층의 사용에 불편을 없애고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으로 보급이 용이해지자 아동, 여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공서와 경찰서, 성폭력 상담소나 치매 안심센터, 여성 가스 검침원이 많은 도시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 사업장에서도 보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겁니다. 긴급 상황에 대한 그 시민들 불안감이 많이 높아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이제 그 제품을 접하게 됐고요. 그 저희 112 신고가 이제 문자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접목시켜가지고서는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제천시 그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내에서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 소리의 아이디어에서 상품으로 나오기까지 개발에 참여했던 조영구 씨는 개발 당시 중3이었던 딸에게 꼭 달아주고 싶은 마음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힘이 됐습니다. 조영구 씨는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일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심 사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터치 소리라는 제품의 개념을 확정을 짓고 나서는 그때 당시에 제 딸아이가 막 고등학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우리 딸한테 꼭 달아주고 싶다. IT 최강국답게 국민의 안전, 보호받아 마땅한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배려를 하고 미국과 일본 등 현지화 테스트도 진행 중인 터치 소리는 치안이 불안한 중남미 국가에도 코트라 등과 협력해 치안 보조 수단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불자 스타트업 기업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기장 청량사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이 부산 동명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은 어제 동명대 총장실에서 총무 좌우스님, 정원기 후원회장과 김현수 사무처장, 정홍섭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좋은 곳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사장 보혜스님은 코로나19로 동명대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작은 정성이지만 학교 발전과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은 작년에도 동명대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동명대는 연해주 독립운동의 산실인 러시아 우스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교육시설 비품 마련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요. 과거의 전통을 이어서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는 포교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